금과 목재 가격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투자 첫걸음을 만들어줄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오늘은 금과 목재 가격을 통해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짧고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목재 가격을 주로 살펴보는 사람은 매우 드문 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목재는 경제성장의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왜냐하면 목재는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자재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시장은 현재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건축 허가 건수를 볼 수 있는데요. 건축 허가 건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 건물을 짓기 전에 정부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되면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건수가 높다면 앞으로 더 많은 건물이 지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주택시장이 화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를 차트로 만든 것이고, 음영으로 표시된 것은 경기 침체 시기인데요. 항상 경기 침체 이전에 건축 허가 건수가 먼저 떨어지며 경제 불황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나기 직전에 건축 허가 건수는 반등을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경기 회복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 가격은 이러한 건축 허가 건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경제를 선행하여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금은 가치 저장고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금이 각광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특성은 금뿐만 아니라 귀금속들이 갖는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재가 각광받는다는 것은 경제가 화랑일 것임을 암시하고, 금이 각광받는다는 것은 경제가 불안한 시기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가 시장을 주도하는지 금이 시장을 주도하는지에 따라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86년부터 2020년까지 목재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와 금이 시장을 이끌었을 때 VXO 지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VXO는 흔히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주식시장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낙관적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변동성은 낮고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일 테고, 반대로 세상에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여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높고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가 시장을 이끄는 시기는 당연히 경제가 낙관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낮지만, 금이 이끄는 시기에는 경제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높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이 시장을 이끄는 것과 목재가 시장을 이끄는 것의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걸까요? 사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 13주 동안 금의 상승률과 목재의 상승률을 비교하여 이 상승률 중에 금의 상승률이 더 높으면 금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목재가 더 높으면 목재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기준이 왜 꼭 13주여야 하는가는 최근 3에서 21주까지 모두 다 통계 분석해 보았을 때 13주가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3주에서 21주 다 충분히 유의미하였지만 가장 유의미한 값이 13주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13주 동안 금과 목재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올랐는지만 보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재가 시장을 이끌었을 때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금이 시장을 이끌 때는 수비적인 투자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목재가 시장을 이끌 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금이 시장을 이끌 때는 좀 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합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로 변경할 수도 있고, 위험 회피처인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투자 전략은 방어적
안정적으로 할 때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목재가 시장을 이끌 때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금이 시장을 이끌 때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떤 성과를 얻게 될까요? 이것은 주식에 몰빵했을 때, 그리고 국채에 몰빵했을 때, 그리고 금과 목재를 통해 공격과 방어를 하며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주식에 몰빵한 것이고 검은색은 국채에 몰빵한 것이고 이 파란색이 논문에서 말하는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주식에 몰빵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은 주식에 몰빵했을 때 3028%이지만 금목재 투자 전략은 3310%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볼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주식에 몰빵하면 마이너스 54.7% 손실을 보게 되지만 금목재 투자 전략은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위험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랑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면 안 되나? 그래서 목재가 시장을 이끌 때 S&P 500 지수 대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주식에 몰빵을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3028%였지만 새로운 투자 전략은 무려 2배 이상 더 높은 7337%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손실도 주식이 반토막 날 때 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손실을 기록하니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2월 30일 기준 금과 목재의 상승률은 각각 금 플러스 2.09%, 목재 87.94%로 따라서 현재는 목재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로 인해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은에 몰빵했다는 건 함정. 오늘은 이렇게 금과 목재를 통해 경제를 예측하고 그로 인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모든 경제 상황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투자를 할 것이라면 분명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맞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투스텝의 양벨이었습니다. 이젠 금이 시장 이끌러 가자.